오늘은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꽤 어려워하는 파트인 혼문장과 견문장 이런 게 나오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기본만 잘 지키시면 문법은 어렵지가 않은데요. 혼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 성분 얘기할 때 주성분과 그 중에서 부서정분 중에서 필수적 부서까지를 합쳐서 필수정분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말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세트를 이루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나는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먹었어 로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인데 서술어가 그 문장에 필요한 성분의 개수까지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훈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면 된다. 아무리 요소가 많아도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면 되고요. 참고로 서술어는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동사면 찌 하다. 형용사면 떠 하다. 그리고 서술교조사면 무엇이다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어는 무엇이겠죠? 이렇게 한 번만 나타나면 돼. 가운데 관형어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다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이라 할 수 있다. 해서 꽃이 피었다. 한 번이죠. 영희가 썼다. 한 번이죠. 모자가 예쁘다. 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일기를 필요하잖아요. 뭘 썼다? 근데 일기를은 목적어죠. 그러니까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이면 혼문장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 반대는 겹이죠. 겹문장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으로 끝났으면 혼문장인데 주어 또 한 번, 서술어 또 한 번이에요. 근데 이 두 문장은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두 개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엮여 있진 않죠. 그냥 뚝 자르면 되죠. 여기서 보시면 배가 아프다. 자, 아파서지만 얘는 아프다. 해서 주어 서술어 한 번이죠. 나는 갔다. 주어 서술어 한 번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갔다? 병원에 갔다. 얘도 지금 보면 주어 한 번, 서술어 한 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가 두 번, 서술어가 두 번 왔기 때문에 얘는 견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개 다 이어진 문장이네요. 앞에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왜냐면 앞에 두 개,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을 바꿔도 되니까 순서를. 배가 아파서 나는 병원에 갔다. 이게 얘의 이유가 되니까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견문장의 종류에는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이어진 문장, 이게 두 번째에 나오겠네요. 이랑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을 설명하자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그래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혼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류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보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는 문장 성분의 이름이고요. 얘는 품사의 이름이죠. 그리고 얘는 그 무엇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장 안에서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이 아는 문장일 수도, 그러니까 안긴 문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절로 안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의 특징이 뭐예요? 명사 뒤에다가 격조사를 붙이면 어떤 문장 성분이 다 될 수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은요.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도 얘가 기 요런 걸로 끝나면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뒤에 격조사를 붙인 형태가 되겠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렸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자, 보시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아는 문장의 주어 서술어예요.
그런데 비가 오다라는 문장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비가 오기라는 주어 서술어 하나가 마치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체험만 붙일 수 있는 격조사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해서 얘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목적절 같은 건 없나요? 네,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명사절이 격조사를 붙이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주어, 서술어 두 세트 있기 때문에 얘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 어절, 구, 절 보시면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문법 단위는요. 이제 어절인데 띄어쓰기 단위예요. 그러니까 단어인데 플러스 조사까지. 조사도 사실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조사를 붙인 것까지는 어절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도 지금 단어 개수로 보면 몇 개야? 철수, 가, 빵을 먹었다. 5개인데요. 얘를 철수가 빵을 먹었다. 3어절로 자르면 얘는 어절 단위로 자른 거고요. 9는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데 주술 관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세차. 주술 관계 아니죠. 잘 부른다. 잘이 주어가 아니니까요. 매우 춥다. 네, 부사랑 서술어죠. 부사는 형용사. 아주 새. 얘 같은 경우에는 부사랑 관형사. 매우 빨리 부사. 그런데 얘가 부사어, 관형어, 그치. 그리고 형용사처럼, 용언처럼 이제 동사구, 이거는 명사구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얘가 주술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 같은 경우에는 주술관계가 있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의 성분으로 쓰인다는 점. 그러니까 종결 어미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나는 기원한다가 큰 문장이에요. 철수가 합격하다. 여기서도 주술관계가 한 번 더 나왔죠. 그런데 합격하기 하면서 명사절로 안깁니다. 뒤에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곳은 장식되었다. 주술 1. 그림이 아름답다. 주술 2.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름답게 하면서 그림이 아름답게라는 것이 장식되다를 수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부사절의 표지인 게라는 어미를 붙이면서 서술어인 장식되었다를 수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자 얘들은 표지가 다 있어요. 다행히도. 보시면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우리가 제가 100만 번 들은 예시 웃음을 웃음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이 음과 이 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얘는 어미니까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켰을까 못 시켰을까? 당연히 못 시켰겠죠. 그러니까 다시 원형인 웃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얘는 웃다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얘는 웃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웃음을 웃다 되거든요. 또 하나 기로 바꿀 수 있죠. 웃음을 웃기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어미를 바꿔. 왜? 얘는 그대로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미고 얘는 이미 파생돼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원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책에서 보시면 차이가 있는데요. 음과 기에는 약간의 시제 차이가 존재할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항으로 들어오기로 했어. 외국에서. 그러면 그가 이미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음을 쓸까요? 기를 쓸까요? 이미 도착을 했어요. 그가 도착했음을 알게 되었다. 같은 경우엔 과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음기가 같은 단어에 사용될 때는 가끔 시제 차이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보시면 그가 진범인 것은 이미 진범이죠.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갔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너의 일이 잘 되기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집에 가기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집에 갔음이 됐으면 과거가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통째로가 명사처럼 쓰였잖아요. 그러면 특성이 뭐냐? 이게 다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뒤에 격조사를 뭘 붙이냐? 이 붙이면 주어가 되고요. 을 붙이면 목적어 되고, 를 붙이면 목적어 되고, 애 붙이면 부사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다를 붙였다. 그러면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명사절. 명사의 특성을 아시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쉽죠. 관형절을 아는 문장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관형어로도 쓰일 수 있어. 왜? 명사절을 만들어 뭐뭐 했음, 뭐뭐 했기, 뭐 의 같은 걸 붙이면 관용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이나 기가 붙었다. 일단 다자리에 음이나 기가 들어갔다. 라고 하면 얘는 명사절에다가 어떤 조사를 붙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관형절은 좀 달라요. 관형절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관형어 1, 2, 3번에 3번이거든요. 뭐야 관형어가 될 수 있는 방법. 1번 관형사를 태어나라. 2번 뭐예요? 명사 플러스 의. 그치? 3번 용언의 어감 플러스 은, 는, 던, 을이었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가 문제죠. 얘가 종결어미 안에 전성어미였거든요. 그런데 얘는 동사엔 쓰이고 형용사엔 쓰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뭐냐? 형용사에서 현재가 얘예요. 그치? 그래서 보시면 아무튼 이 관형어 3번인데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책은 책이야. 어떤 책이냐면 내가 읽은 책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요즘 읽는 책, 읽을 책, 읽던 책. 자, 근데 이 문장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원래 문장을 살려보면 뭐가 될까요? 내가 책을 어릴 때 읽었다. 내가 어릴 때 책을 읽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생략한 거예요. 그럴 때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생략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책을 읽는다. 내가 책을 읽다. 라는 문장이 안겨야 되는데 여기 책이 또 있네? 그러면 안길 놈이 살 뺄까? 안을 놈이 살 뺄까? 안길 놈이 살을 빼야겠죠. 대신에 뒤에 있는 책을 수식하는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관계관형절이라고 부르고요. 글씨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글씨 잘 쓰게 되겠죠? 하나 더. 여러분, 내가 아니지. 나는 그가 천재임을 알고 있다.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나는 그가 천재임을 알고 있다. 와, 나는 그가 천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글씨가 구리다고요? 네. 읽어주는 걸로 들으세요. 자, 그가 천재임 했어요. 이 뒤에 을이에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얘를 달고 목적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절이겠어요? 명사절 됩니다. 근데 그가 천재라는 사실 이렇게 되면요. 그가 천재이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라는 이를 붙였어요. 근데 얘가 지금 사실을 수식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천재다거든요. 천재다. 근데 천재다일 때 얘를 그냥 여기서 는으로 바꾼 거잖아. 근데 이 는이 뭐다라고 볼 수 있냐면 얘거든요. 그러면 천재라는 사실 그가 천재이다 라는 문장은 사실이란 말을 생략했니 안 했니?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실과 그가 천재는 동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관형절은 관형절인데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부사절을 하는 문장 보시면요. 부사절 개, 도록, 아서, 어서. 자, 이거는 제가 부사어가 되는 방법도 세 가지였어요. 1번 부사로 태어날 것. 2번 명사 플러스 부사격 조사. 아이고 많으니까 외우세요. 3번 높다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개, 아서, 도록.
보시면 높이가 되면 부사로 파생돼서 다시 1번이 되는 거고요. 높게 높아서 높도록이 되면 뒤에 있는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사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얘예요. 근데 부사절 같은 경우는요. 이도 되거든요. 이때는 전미사이긴 한데 부사와 전미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소리도 없이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소리가 없다잖아요. 근데 얘가 내린다를 수식하죠. 부사어가 돼서. 전미사 이가 붙은 얘도 포함. 자, 이거거든요. 3번. 요 3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쁘게 피었다. 그쵸? 예쁘게를 검색해보시면 부사로 안 나와요. 부사어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미로 붙었기 때문에 파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형과 다르다. 여기서 다르이 해서 달리 됐겠죠. 말을 잘한다. 부사어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표지를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표지를. 음기, 은는 더는 그 중에서 느는 동사에만 개하서도록 이까지. 그리고 좀 더 여러 개 되신다면 요걸 외워두시면 공부하실 때 편하겠죠. 무조건 표지를 다 외운다, 머릿속에 다 때려 넣는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다라는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서술절이라는 문장 보시면 특별한 표지가 없다. 근데 특별한 표지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앞에 나오는 얘랑 같이 보시면 돼요. 좋아요. 보어. 보시면 보어문 설명할 때 제가 되다와 아니다 외워주시라 했죠. 코끼리는 코가 길다 설명했었죠. 그랬을 때 주어같이 생긴 게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예요. 그러면 얘는 후문장인 보어문입니다. 그런데 주어같이 생긴 애가 두 개가 있어요. 토끼는 앞발이, 할아버지께서는 정이, 코끼리는 코가 이렇게 있는데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냐? 토끼는 짧다 이상하잖아요. 할아버지께서는 많으시다 이상하죠. 코끼리는 길다 이상하죠. 앞발이 짧다 정이 많으시다 코가 길다 이것도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얘를 주어 1로 보기로 했어요. 안은 문장의 주어죠. 요게 안긴 문장의 서술어예요. 서술어 1. 그 중에서 안에서 주어 2, 서술어 2. 주어 2, 서술어 2. 이렇게 보기로 한 거죠. 자, 얘는 부어문과 모양이 비슷하다. 그런데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지를 확인한다. 되다 아니다면 헛문장이고 아니면 견문장이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용절을 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장을 분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철수는 말했어요.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쌍따옴표 쓰면 뭐겠어? 얘는 쌍따옴표가 있으면 그 직접 인용이 되겠죠. 그땐 라고고요. 자, 이거는 밥 먹으러 가자 고 말했다. 이거는 간접 인용이 되는데 얘가 좀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부사어의 기능을 하게 돼 있어. 왜냐면 말했다를 수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분류 체계에 약간의 그 좀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을 바꿀 때 덜어는 높임 표현이랑 시간 표현 같은 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내가 아빠라고 생각할게. 아들이 어제 내일 여기로 오세요 라고 했다. 라고 하면 이것을 아버지가 오늘 아니 어머니가 오늘의 입장에서 아들이 어제 입장에서 내일이면 오늘이겠죠? 오늘 여기로 오라고 했다. 라고 바꾸는 게 맞거든요. 왜? 일단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걸 보니
화자는 부모일 거잖아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선 부모를 높였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그 높임을 빼야겠죠. 그리고 어제 입장에서 내일이라 했으면 오늘이겠죠. 그래서 뭐예요? 직접 인용문으로 아들이 어제 내일 여기로 오세요 라고 했다 라는 말은 아들이 오늘 여기로 오라고 했다 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파트가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립이 너무 길면 듣기 싫으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자르고요. 이어진 문장은 다음 클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어진 문장에서 만납시다. 안녕.